안녕. 오늘은 조용한 오후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레프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 들어봤어? 첫 장을 펼치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살짝 멈추지 않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 있는데 톨스토이는 우리 손을 잡고 현재로 돌아오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아. 이 책은 단순히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한 페이지씩 펼쳐보며 삶의 방향을 가다듬는 안내서야. 1900년대 초 톨스토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깊은 사색 끝에 남긴 이 지혜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려. 자, 이제 이 책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책의 줄거리와 구체적인 예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는 톨스토이가 말년에 완성한 365일 매일 한 페이지씩 읽도록 설계된 책이야. 원제는 A Calendar of Wisdom이고 러시아어로는 독서의 순환이라고 불려. 이 책은 단순한 명언집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자신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세계의 지혜를 녹여낸 결과물이지. 그는 처음엔 소크라테스, 공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들의 글을 모았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과 통찰로 채워갔어. 결국 이 책의 90% 이상은 톨스토이 자신의 목소리로 가득해.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 아래 짧은 글귀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각 페이지는 독립적이지만 전체를 읽으면 삶의 주기와 계절처럼 순환하는 큰 흐름이 느껴져. 이 구조 자체가 톨스토이의 철학을 보여줘. 삶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지만 결국 사랑, 고난, 죽음, 겸손 같은 보편적 주제로 돌아온다는 거야.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 1월 3일의 주제는 사랑의 힘이야.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써.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으로 봤어.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족과 갈등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사랑으로 그 갈등을 녹이는 법을 배웠다고 해. 그의 아내 소피아와의 관계는 늘 평탄하진 않았지. 결혼 생활 48년 동안 두 사람은 종종 의견 차이로 싸웠지만 톨스토이는 소피아를 향한 사랑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느꼈어. 이런 개인적 체험이 글에 녹아있어. 또 3월 15일의 침묵의 가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혀끝까지 올라온 나쁜 말을 삼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이 구절은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 급한 성격으로 친구와 다툰 경험에서 나온 거야. 그는 한 번은 격한 말다툼 후 침묵을 선택하며 관계를 지켰던 순간을 떠올리며 썼어. 상상해봐. 친구와 열띤 논쟁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말을 삼키고 미소를 짓는 순간 그 침묵이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오는지 톨스토이는 그걸 음료라는 비유로 생생히 전해. 5월 20일쯤에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가 나와. 30분 뒤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된다. 이 글은 톨스토이가 1902년 폐렴과 장티푸스로 병상에 누웠을 때의 깨달음에서 비롯됐어. 그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삶의 모든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지.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도 문득 생각하게 돼. 내가 지금 화내는 이 순간 과연 의미가 있을까?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라고 말해. 7월에는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타인과의 만남으로 삶이 나아진다고 믿기 쉽지만 진정한 성장은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마주할 때 이루어진다. 톨스토이는 농장에서 혼자 산책하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던 순간을 예로 들어.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하루를 성찰했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어. 독자들에게도 그는 이렇게 권하지. 하루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그때 너는 진짜 너를 만날 거야. 가을, 10월의 주제 중 하나는 고난의 의미야. 삶의 고난은 약과 같다. 쓰지만 영혼을 치유한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을 썼어. 그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그리고 말년에 가난과 가족 갈등 속에서 고난을 겪었지. 예를 들어 1880년대에 그는 재산을 포기하고 농부처럼 살려 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어. 그 갈등 속에서도 그는 고난이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어. 이 글을 읽으며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다시 보게 돼. 실패나 좌절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일 수 있다는 거야. 12월이 되면 책은 겸손과 단순함으로 마무리돼. 필요한 것만 가져라. 그 이상은 짐이 된다. 톨스토이는 말년의 화려한 귀족 생활을 버리고 농부처럼 살며 이 진리를 깨달았어. 그는 흙을 밟으며 일하는 단순한 삶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걸 독자들에게도 전하려 했지. 이 책의 줄거리는 소설처럼 직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의 성찰이 쌓여 완성되는 원형의 서사야. 톨스토이는 이 책을 쓰며 자신의 82년 인생을 되돌아봤어. 젊은 시절의 방황, 전쟁터의 공포, 가족과의 갈등, 죽음의 문턱에서의 깨달음까지 그 모든 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녹아있어. 마치 계절이 순환하듯 책은 사랑에서 고난, 죽음에서 겸손으로 이어지며 독자를 삶의 본질로 안내해. 핵심 메시지. 이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파헤쳐 볼게. 톨스토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깊이는 끝이 없어. 첫째, 사랑이 삶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는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했어. 사랑은 연인이나 가족에 국한되지 않아. 이웃, 자연, 심지어 낯선 이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까지 포함하지. 예를 들어 톨스토이는 전쟁터에서 만난 병사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인간의 선함을 봤다고 해. 그는 사랑이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어. 둘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이 메시지는 톨스토이가 병상에서 깨달은 거야. 죽음이 가까워질 때 그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지. 이건 오늘날 mindfulness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멀리 내다보거나 뒤를 돌아봐. 하지만 톨스토이는 지금 이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 지금 듣는 새소리, 지금 마주한 사람의 미소를 보라고 말해. 셋째, 고난을 약으로 삼아라. 톨스토이는 고난이 영혼을 단련시킨다고 믿었어. 그는 자신의 삶에서 특히 말년에 재산을 포기하려던 결정을 둘러싼 가족과의 갈등을 예로 들어. 그 갈등은 쓰라렸지만 그를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지. 고난은 약이다. 쓰지만 치유한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좌절이나 실패를 마주할 때 그것을 피해 도망치기보다 끌어안으라고 말해. 넷째, 겸손과 단순함의 가치. 톨스토이는 물질적 욕망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봤어. 그는 말년에 화려한 저택을 떠나 농부처럼 살려 했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지. 필요한 것만 가져라. 나머지는 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미니멀리즘과도 통하는 지혜야. 다섯째, 죽음을 기억하라.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도구로 봤어. 죽음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그는 병상에서 그리고 1910년 집을 떠나 역에서 생을 마감하며 죽음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고 믿었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일의 선택에 무게를 더해줘. 이 5 메시지는 서로 얽혀 있어. 사랑은 현재에 집중할 때 더 깊어지고 고난은 겸손을 배우는 계기가 되며 죽음의 의식은 사랑과
단순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 톨스토이는 기독교, 불교, 스토아, 철학, 동양의 지혜를 아우르며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려 했어. 그의 글은 강요하지 않아. 마치 친구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때? 하고 조용히 묻는 것 같지. 시사점. 이 책의 시사점은 오늘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줘.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정보 과부하로 가득해. SNS에서 타인의 삶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미래의 성공을 좇느라 지금을 놓치기 쉬워. 톨스토이의 지금 이 순간은 mindfulness의 원조 같아.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5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향과 따뜻함을 느껴보라고 해. 그 순간이 삶의 질을 바꿀 거야. 둘째,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팬데믹, 경제 불황, 개인적 좌절 같은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를 약으로 보라고 말해. 2020년대 초반 많은 사람이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었지. 이 책은 그런 순간에 좌절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배우는 법을 가르쳐. 실패한 프로젝트, 끝난 관계, 잃은 기회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셋째, 단순함과 지속 가능성. 톨스토이의 필요한 것만 가져라는 오늘날 환경 문제와도 연결돼. 과소비와 물질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는 지금, 그의 메시지는 미니멀리즘과 지속 가능한 삶을 제안해. 예를 들어 옷장 정리를 하며 정말 필요한 옷만 남기는 것, 혹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톨스토이의 철학과 닿아 있어. 넷째, 내면의 평화와 홀로 있는 시간. SNS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늘 연결돼 있지만 정작 자신과는 단절돼 있어. 톨스토이가 말하는 홀로 있는 시간은 글쓰기, 산책, 명상 같은 실천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이 스트레스를 20% 줄일 수 있다고 해. 톨스토이는 이런 과학적 발견을 100년 앞서 직감했지. 다섯째, 공동체와 사랑. 톨스토이의 사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화합으로 확장돼. 오늘날 갈등과 분열이 심한 세상에서 그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메시지는 공동체를 되살리는 열쇠야. 작은 친절, 이웃과의 대화, 타인을 향한 공감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거야. 이 시사점들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모두 적용돼. 젊은이들에겐 삶의 목적을 찾는 길잡이가, 중년에겐 삶을 재정해야 하는 계기가, 노년에겐 수용과 평화를 주는 책이야. 톨스토이가 1910년 82세에 집을 떠나 역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는 이 책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지혜를 남겼어. 다른 사람들의 감상.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후기는 정말 다채로워. 한국 독자들 사이에선 이 책은 매일 아침에 나침반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 한 독자는 1월의 사랑 주제를 읽으며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 특히 톨스토이의 나쁜 말을 삼키는 것 구절은 많은 이에게 울림을 줬어. X에서 한 사용자는 친구와 싸울 뻔했는데 이 책 덕에 침묵을 선택했다. 그 뒤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썼지. 또 다른 이는 매일 한 페이지씩 필사하며 읽는데 톨스토이와 대화하는 기분이라고. 블로그 후기 중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책 한 장이 하루를 차분히 시작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아. 특히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홀로 있는 시간 주제가 큰 공감을 얻었어. 퇴근 후 10분이라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을 처음 알게 됐다는 후기가 인상적이었지. 영어권 독자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사랑을 받아. A 캘런더 오브 위즈덤으로 알려진 이 책은 아마존 리뷰에서 TOLSTOYS 레스트 기프트 투 휴메니티라는 찬사를 받았어. 한 미국 독자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꿨다. 매일 아침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불교와 기독교가 한 페이지에 녹아있다. 보편적 지혜의 정수라고 평했어.
영국 독자 중엔 톨스토이의 글은 잔소리가 아니라 위로라며 힘들 때마다 책을 펼친다고 했지. 특히 고난은 약이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에게 치유의 말로 다가갔어. 한 독자는 실직 후 우울했던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썼어. 한국에선 이 책이 2010년대부터 번역서로 주목받으며 특히 명상과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 한 독자는 저속노화 전문가의 추천으로 읽었는데 운동과 명상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톨스토이의 말이 과학적으로 맞더라고 했지. 또 이 책은 종교를 떠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지혜라는 의견도 많아. 어떤 이는 톨스토이가 내 삶을 꿰뚫어보는 듯 했다. 특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이 번아웃에서 나를 구해줬다고. 이런 후기들은 이 책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지침이라는 걸 보여줘. 마무리. 자, 이제 내 차례야. 사랑, 현재, 고난, 겸손, 죽음 중 어떤 메시지가 내 삶과 연결되는 느낌이야? 혹은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봤다면 어떤 주제가 가장 끌려? 천천히 내 생각을 들려줘.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거는 책이니까 내 이야기도 톨스토이와의 대화가 될 거야.